네, 안녕하세요. 한다 주식 TV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밤에 준비하는 영상인데요. 중국 헝다그룹 관련한 새로운 뉴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내용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중국 로컬 언론에서 보고 있는 헝다그룹 관련한 소식, 덧붙여서 일본 상케이 신문에서 나온 이 헝다그룹 관련한 소식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 내용 이제 헤드라인 보면요. China makes preparations for Evergrande's demise라고 이 demise, 죽음 종말이라는 이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포함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에서 헝다그룹 종말을 준비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중국 중앙 정부는 현재 헝다그룹 긴급 구제를 주저하는 상황인데요. 지방 정부의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라는 입장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시장 관련된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 토대로 이 내용을 썼다는 점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to bail out, reluctant to bail out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중국 당국에서 주저하고 있다. 이 긴급 구제를 하는 것, 이 헝다그룹을 긴급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내용 쭉 보게 되면요.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의 헝다그룹의 이 잠재적 몰락에 대비한 준비를 하라는 식의 지침 내리고 있다고 이 관계자의 전언을 토대로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 밤에 나온 기사였고요. 주요 매체들도 이 월스트리트 저널 내용 토대로 해서 일본 쪽에서도 시황 뉴스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헝다그룹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가 긴급 구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으론 이 헝다발 사태로 인한 경제 사회적인 혼란 상황에 대비하려는 입장, 이 중국 정부가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지침이 내려진 것은 이 잠재적 대혼란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요.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 관계자들은 헝다그룹이 질서가 있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등의 최후의 상황에서 이 후폭풍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안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받았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 내 예상과 비슷한 시나리오로 이렇게 헝다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관계자는요, 지방정부는 사회적인 불안 확산을 막고 주택 구매자들과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를 낮추는 것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헝다 사태 악화라는 이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에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는 그런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헝다그룹은 차후 수주에 걸쳐서 회사채 만기 도달하는데요. 이에 따른 상환 압박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다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요. 지방 정부들은 공인회계사와 법조계 전문가들로 그룹을 소집해서 이 헝다그룹의 사업 운영 관련한 재무 상황에 대한 조사 진행하는 것을 명받았다고 소개합니다. 한편 지방 단위의 국유 기업 그리고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 등 이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인계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법 집행팀을 구성을 해서 대중의 분노와 시위 확대 상황까지 번지는 등의 이런 사회적 혼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요, 헝다그룹이나 중국의 주요 관계 부처 등은 이러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 기자가 문의를 했지만 따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형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 토대로 하면요. 블룸버그 리포트를 인용해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헝다그룹의 달러와 채권에 대한 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 전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ummary,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취자인 헝다그룹 대표는 다시 한 번 더 투자자들을 돕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이 긴급 밤에 심야에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자신의 입장 반복 reiterates 재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헝다그룹 주식 이날 18% 급등하면서요. 다른 부동산 관련주 종목들의 주가 오르는데 일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 헝다 사태의 미국 직접 노출도 이제 US exposure, direct US exposure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소개했고요.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등은 이번 헝다 사태를 리먼 브라더스 위협과 비교 대상 삼지 않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는 없다는 분석들이 시장에서 컨센서스, 시장에서 공통된 이제 의견으로 인식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시황 관련해서 BBC, CNN, CNBC 등 주요 매체들은 이 헝다그룹 주가가 반등했다는 부분을 주목해서 시황 기사를 내놓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헝다그룹 사태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의 어떤 지침을 내렸는데 후폭풍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라. 이 업계의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인용해서 의견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것입니다. 영미권의 매체들도 역시나 최근까지 주목을 했던 것은요, 이날 장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 상환의 부분에 대해서, 이자 상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던 이 헝다그룹 이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주가 반등했다는 시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황 흐름 종가에서 지수를 한번 보면요. 상하이 종합지수 0.38% 상승, 선전성분지수가 0.77% 상승, 상업한 지수는 0.57% 상승했고요. 중국 본토의 3대 지수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홍콩 쪽은 항생지수가 1.19% 상승, 국유기업 지수는 1.08% 상승, 레드칩 지수가 2.33% 이제 급등을 하면서 홍콩 쪽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장중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초반에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식으로 장이 이 6대 지수가 모두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좋게만은 해석할 수 없겠고요. 여전히 헝다발 사태에 대한 헝다발 이슈로 인한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이것은 제가 이제 중국 로컬 쪽의 금융 포털 이제 플랫폼이 되는데요. 동방사이프왕, 이 동방제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한 부동산 섹터 지수인데요. 이날 2.11% 오른 13,579.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틀 연속해서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 부동산 업종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쁘게만은 해석할 수 없겠고요. 어쨌든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평안보험의 일중 주가 움직임, 초반에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횡보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고 이날 장에서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중국 평안보험, 중국을 대표하는 보험사인데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다시 이 반락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네, 헝다그룹 사태에 큰 영향을 받았던 이 중국 대표 보험사 평안보험도요. 어쨌든 이날만큼은 0.92% 상승했다. 그렇지만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은 헝다발 사태에 대한 시장 내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으로도 이 종목 주가가 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헝다 관련주 종목들 주가 흐름을 보면요. 중국 헝다그룹 2.67 홍콩 달러 마무리, 17.62% 급등. 헝다 자동차는 2.91 홍콩 달러, 0.34% 오른 이제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헝다 부동산 관리 등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 종목은 주가가 7.86% 오른 4.53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헝다 관련주 주요 3개 종목 주가는 급등하거나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 것이고요. 장중 흐름은 초반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헝다 관련한 중국 로컬 뉴스 한번 쭉 보면요. 이 시자인 헝다그룹 대표가 22일 날 심야회의 개최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시공 판매에 경영을 재개하면서 업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지 이 투자자들이 무리 없이 환매받을 수 있고 이 전후방 합작 파트너사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밤에는 헝다 자산투자 상품 환매 관련한 신문십답이라는 문서를 내놓기도 했고요. 이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 매체인 신랑재경에 따르면 이 헤드라인만 봐도 흐름이 잡힐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2일 심야회의 개최, 실물자산 환매 시간표 공식 발표했다. 대주주가 헝다그룹 지분 처분했다는 소식 국내 매체에서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헝다그룹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이 대주주가 빠져나가 엑소더스 이제 탈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날 헝다 관련주 주가가 급등했다. 이것은 시황 자료로 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번역된 내용 토대로 해서 볼 것인데요. 다수 상장 기업들 공시를 통해서 헝다그룹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밝힌 것이고요. 중국에도 매일경제가 있습니다. 난징은행은 헝다그룹과 합작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했고요. 이 민생은행은 민생은행은 헝다그룹 사업과 연관한 이 담보자산의 가치가 충분히 효과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시장 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샤먼은행 같은 경우는 헝다그룹 자회사에 대한 대출 잔액이 3억 6천만 위안 수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출 규모, 대출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중국 언론에서는 헝다그룹 관련된 기업들이나 은행들을 단위로 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 회사나 아니면 은행들이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리스크 정도를 밝히고 있어서 조금 더 미세한 수준의 뉴스가 나오고 있다. 조금 마이크로적인 매크로가 아닌 마이크로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이것은요, 상케이 신문, 상케이 신문, 해서 상케이 신문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상케이 신문에서도 헝다그룹 관련한 소식 시황으로 23일 밤에 다루고 있었고요. 9월 23일 21시 27분이니까 우리 시간과 같으니까요. 거의 1시간 차이로 해서 제가 영상을 붙인 것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주목할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영내 회사채 일부 이자 상환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회사채 8,353만 달러 이 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자 상환은 30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디폴트에선 일단 회피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케이 신문 역시도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내용을 인용해서 23일 날 이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의 헝다그룹 경영 파탄에 따른 혼란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는 이 시자인 헝다그룹 대표가 22일 날 심야에 간부들 회의를 개최해서 자신의 입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전했다는 것.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안위가 우선이다. 그렇게 지불해 주는 것이 확실히 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언론 쪽의 흐름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조금 빠르게 이 헝다그룹 관련한 소식 전달해서 이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중화권 주요 뉴스들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